엄마 국어입니다. 수능 특강 문학 갑시다. 고전시가 안민가, 향가, 용비어천가, 악장. 여기 이제 개념 8번 맥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이제 교훈을 주는 문학,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될 거고, 문학 문제는 사실 쉬워.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중세문법, 용비어천가에서 중세문법을 출제하겠다, 그 얘기라고. 재작년에 수능 특강에 나온 국어교과서에 있는 훈민정음을 가지고 보기를 주지 않고 문법 문제에서 기항 출제를 해버렸거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야? 당연히 용비어천가, 이거 가지고 용비어천가 2장, 125장에 있는 문법을 출제하겠다, 이런 강한 의도,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용비어천가, 내용 쉽네, 끝, 이러면 큰일 난다고. 여긴 중세 문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했지. 앞부분에서 문학 잠깐 가고 뒷부분의 중세 문법, 용비어천가에서 나올 것들을 샅샅이 알려주겠다. 여러분은 개꿀을 모는 거다. 갑시다. 향가라서 출제 가능성은 거의 제로. 갑시다. 임금은 아빠, 신하는 엄마,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이다. 결과 1번. 힘들게 사는 물생들, 이거를 먹여 다스려서, 근데 그것들이 이 땅을 버리고 나 여기 싫다, 가겠다 라고 한다면 나란히 유지될 것을 알 것이다. 백성들, 너네 땅 지켜라. 군군, 신신, 민민 한다면, 자기 조건을 잘 지킨다면 그제서야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안민가라는 걸 왜 줬냐면은 이때가 이제 신라 말기야. 엄청 나라가 어지러웠다고. 그래서 역으로 얘네들 제발 좀 역할 지켜라, 이런 시를 쓴 거라고. 그래서 안본지족을 알았으면 좋겠다. 문학 문제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조건과 결과, 이거 확인할 수 있냐? 동사 구조 반복 확인할 수 있냐? 주제 확인할 수 있냐? 달랑 세 문제 출제. 용비어천가 더 합시다. 조선 건국된 이후로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으로 최초로 쓴 글이 용비어천가였지. 훈민정음으로 최초로 쓴 글, 이거를 이제 해설서 여러 가지 쓸 게 많았는데 굳이 용비어천가. 용이 날아서 하늘을 다스리는 노래, 용비어천가. 조선 초기니까 나라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그래서 1장에서 125장까지 이 글을 쓴 거고, 가장 유명한 2장, 순 우리말로 되어 있지.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꽃과 열매가 많을 것이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는다.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갈 것이다. 그래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될 것이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바다까지 이를 것이다. 힘든 일이 있겠지만 나라는 결국 발전할 거다. 사실 조선이 15세기 이후로 대단히 특이한,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한, 왜냐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무슨 제국 그래가지고 10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많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백성들도 이제 점점 머리가 좋아지지. 그래서 15세기 이후로는 500년 이상 지속된 왕국이 거의 전 세계에서 조선 이 정도 하나. 왜? 세종대왕이 워낙 잘 닦아놨어. 600년을 지속한 거지. 자, 언제 시작한 거냐? 1000년 전에 미리 정했다. 어디? 한강 북쪽에. 거기서 뭐 했냐?
인을 쌓아서 나라를 열었더니 럭키가 끝이 없더라. 계속 운이 좋았다. 훌륭한 왕이 이어도 나라 하늘을 모시고 백성에게 부지런하게 해야 더욱 부드러우실 거다. 그러니 후세 왕들이 너네들은 알아야 된다. 뭘? 낙수의 산행가이셔. 옛날 중국에 탱자탱자 놀던 맨날 술만 먹던 이런 임금이 있었는데 이런 황제 있었는데 망했다. 하느님 믿어도 소용없다. 경천근민해라. 이런 아까 다시 한번 뭐라고 교훈을 주는 문학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정과 결과 한다면 사랑을 할 것이다. 한다면 나라가 유지될 거다. 한다면 태평할 거다. 그래서 민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야. 자, 여기는 아까도 있었던 건데 경주에 가면은 요 안민가 시를 적어놓은 돌이 있대. 공원도 있고.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서해로 캘리그래프를 썼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썼지.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이거는 예술로 감상하시고 내용은 아까 했던 것들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후대 임금님이요. 하나라 태광왕이 사냥 가서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결국 쿠데타가 일어났다. 너 조상만 믿으면 안 된다. 열심히 해라. 600년 전에 쓴 글인데 마치 21세기 요즘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랑 비슷하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나라를 열었다. 1장, 2장. 제일 많은 건 3장에서 109장. 그 이성계와 그 위의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가. 마지막 16개는 후대왕들 잘해라 임마. 용비어천가 문법으로 갑시다. 중세문법. 자, 일단 여기도 지금 미리 써놨어. 요게 시험 문제 출제되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불휘, 세미, 내희 얘들이 주격조사 나오는 부분들인데 자, 중세 주격조사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돼. 이거 기껏해야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자음 다음에는 이가 나온다. 이. 자, 문제는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장난질을 치냐면은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거야. 이가 아니래 미인데요. 자, 중세국어는 이어 적기라고. 그래서 원래는 샘, 이를 써야 되는데 요 미음이 이어 적기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써 있는 거는 미라고 보이지만은 이라고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도 마찬가지지. 내희 얘 같은 경우는 뭐랑 연결돼 또 히읗 종성 체언 내라는 체언은 히읗이 숨어 있어. 뒤에 조사가 연결되면 없던 히읗이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히라고 써있지만 그럼 주격조사 히인가? 아니고 내 히읗에다가 이라는 주격조사가 있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불휘. 얘는 뭐죠? 원래 단어가 불휘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여긴 지금 모음 이지. 그래서 모음 이 다음이니까 영형태. 우리가 보통 제로 주격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불휘. 여기는 주격 조사가 없다. 이러면 틀린 거야. 제로 주격이 쓰였다. 라고 해야 맞는 거. 자, 주격 조사 3개 마무리. 자, 다음은 이어 적기가 옵시다. 깊은, 원래는 깊은이겠지. 그런데 15세기 처음에 훈민정음 만들 때는 전부 이어 적기를 했다고. 받침이 뒤로 넘어갔다. 그 얘기야.
그래서 깊은 이렇게 쓴 거다. 자, 그 다음에는 부사격 조사 3개 갑시다. 바람의 원인 부사, 바람 때문에 움직인다. 그래서 원인 부사격. 마찬가지로 이어적기 된 거라서 바람매가 된 거지. 그 다음에 가말레, 여기도 마찬가지. 가말, 에가 된 건데, 리을을 넘어가서 레가 된 거라고. 그래서 요놈 2개는 원인 부사격이다. 자, 마지막으로 바라레, 내히 이러 바라레, 바다에 라는 얘는 처소 부사격. 그래서 문법적 성격을 물어본다. 그러면 부사격 조사니까 같은 거고, 디테일하게 의미가 같은 걸 찾아봐라. 그러면 얘만 의미가 다른 거지. 얘는 처소 부사격. 바다에 간다. 똑같이 생겼지만 의미는 얘만 다르다. 자, 남간. 원래는 나무라는 체언인데 이 나무라는 체언은 이게 명칭이 기억 덧생김 체언이라고도 하고 종성 체언이라고도 해. 학교마다 이건 좀 달라. 자, 어쨌든 기억이 숨어 있다가 뒤에 조사가 오면은 그 조사에다가 기억을 붙인다고. 그래서 남간. 원래 나무의 안 이거였는데 기억이 튀어나온 거니까 남간 이렇게 된 거라고. 마찬가지로 내희 얘도 내라는 체어는 히읗 종성 체어 히읗을 갖고 있어. 그래서 주격조사 이가 붙었으니까 내희가 된 거라고. 그 다음에 리을세 위다 라는 원래 용언이 있었는데 리을세 붙어가지고 아니 밀세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곧이라고 해서 지읒 받침. 이게 뭐라고? 훈민정음 제일 처음에 적용을 한 거야. 훈민정음 제일 처음에 받침은 어떻게 쓴다? 종성, 부용, 초성. 앞에 나온 자음을 받침해도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지읒 받침을 쓴 거라고. 그러다가 한 30년 뒤에 아유 받침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팔종성법으로 바뀐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교타는 교타하고 조타 이거 구분해야 돼. 15세기는. 교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굿 이런 뜻이고 조타 요게 클린이란 뜻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2장에 나오는 중세문법은 만점. 125장 갑시다. 125장은 미리 지금 표시놨는데 높임법만 잘 보면 돼. 그래서 1000년 전에 위도 마찬가지로 히읗 종성 체언이야. 우 히읗에다가 의가 붙은 거니까. 자, 미리 정하샨에서 시샤 요게 중세문법에서 주체 높임에 해당하는 거. 시샤 샤 여러 번 나오지. 그 다음에 중세문법의 상대 높임은 여린 히읗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여린 히읗 구두실이 응다. 그 다음 믿음이 응까 이런 식으로 앞에 뿔 달린 거 이, 잇 요게 상대 높임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높임이 하나 더 있네. 님금하 누구누구 야 부를 때는 아로 하는 건데 높임일 때는 하를 붙이더라. 마지막으로 주제 다산지석 경천근민 요 2개가 주제 되시겠다. 여러분들은 용비어천가 내용 문제도 다 맞고 중세문법도 만점 갑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